코인 공식 도우미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추천 픽은 기본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황 분석과 위키피디아 같은 코인 분석까지, 그리고 공식 오픈톡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에 들어오세요. 지금 아래 링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골드문TV 구독자분들, 우리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리플 차트를 지금 켜놨어요.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자, 리플이 엄청난 상승 이후에 갑작스럽게 SAC의 소송 사건이 나오면서 그대로 상승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리플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이 반등의 폭이 50%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50%가 다시 상승한 구간인데, 과연 이게 데드캣 바운스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가서 투자자분들을 다시 꼬시고 그런 다음에 매수를 진행을 하면 또 그대로 내려버리는 데드캣 바운스로 인해서 예전에 리또속이라는 그 악명을 되살릴 수 있는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금 소송 사건에 대한 악재는 일단락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이다, 추가 상승의 구간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리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은 분들이 증오하는 코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가총액 4위입니다. 정말 큰 물량을 자랑하는 또 이제 리플이기도 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관심 있어 하는 거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플이 이렇게 빠졌는데, 빠진 다음에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동안 이야기를 안 했어요.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SAC에서 딱 기소가 되자마자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번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반박을, 어떤 이유로 반박을 진행을 했냐면, 자, 리플이 만약에 증권이다라고 한다면, 자, 아시겠지만 그 주식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증권이면은 그 주주들이 있는 거고요,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플을 투자한 사람, 그러니까 리플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증권에 대한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가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애초에 그것과 별개의 문제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리플랩스에 대해서는 리플랩스를 고소한 거죠. 이 리플랩스는 우리가 별도의 주주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랩스의 주주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리플을 투자한 사람들은 그거는 증권을 샀다라고 표현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이에요. 우리 리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회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리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리플의 주주총회를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플 회사와 별개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증권으로 발휘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발언이 묻혔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나오지 않았어요. 묻힌 다음에 다시 한번 엄청나게 급락한 다음에 50%가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자,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 기소 관련해서 5가지 질문에 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네,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고 무엇인가 SAC 소송에 대적할 만한 증거자를 확보하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는 어떤 것들을 좀 답했냐면, 첫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왜 SAC하고 합의를 못했냐. 자, 이런 질문에는요, 지금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지금 리플 커뮤니티가 지속적인 혁신을 이룰수록 새로운 행정부죠, 그 바이든 정부와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도록 힘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AC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지금 SAC는 또 이제 SAC 위원장이 또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또 들고요. 자, 그런 다음에 리플이 상장할 때, 두 번째, 리플 상장할 때 거래소에 상장 수수료를 줬냐 라고 했는데, 요거는 100% 전적으로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은 깨끗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했고요. 자, 지금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SAC가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리플 측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살짝 이제는 이렇게 갈링하우스가 나와서 발언하는 거 말고는 새로운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법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SAC가 소송을 했는데 왜 침묵을 하냐. 자, 이런 질문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답한 게 좋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 한번 이슈가 끝나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와주고 천천히 진행되면서 일단락되고 조용해진 것 같지만, 사실상 리플 측은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몇 주 안에 답변을 제출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SAC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 증거 자료를 모으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뭐 기타 나머지 질문들은 좀 쓸데없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사람들의 공포감 그리고 기대감, 공포감과 기대감으로써 시장이 급락하고 급등한다. 자, 이렇다라는 건 뭐냐면 아직 재료 소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재료 소멸이 되지 않은 코인을 우리 여러분들이 잠깐 반등 나왔다고 또 우르르 들어가시고 잠깐 내려간다고 또 우르르 내려가고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천하제일 단타 대회. 정말 위험한 매매. 올라가나 내려가나. 우리 투자는요. 50대 50의 확률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50 확률로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올라가거나 안 올라가거나. 그러면서 어차피 반반이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면 되지 않냐 이런 건데 50대 50 확률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투자는 어떻게 되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분석을 하면서 투자 60대 40 그리고 70대 30 이런 식으로 확률을 높여나가서 매매하는 게 이제 투자의 방법입니다.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재료 소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투자분들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코인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상하게 리플은 또 못 참거든요. 그렇죠. 다른 코인들은 막 올라가도 참고 막 이러는데 이상하게 리플이 10% 올라가고 20% 올라가면 못 참겠단 말이죠. 리플을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고소가 된 상태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기술적 분석인 이 차트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는데 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눌릴 만큼 눌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번 내려갔다가 여기가 가장 중요한 저점이죠. 가장 마지막 불꽃이었죠. 확 내려갔다가 어디까지 잠깐 반등이 나왔냐. 자, 이 선까지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고꾸라지기 시작했는데 자, 그 선에서 정확하게 일치한 다음에 지금 멈춰있다. 자, 그렇다면 요 라인이 기준점이 될 겁니다. 우리 투자분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오늘 기점이 중요하다고 했죠. 리플이 오늘 양봉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칠 가능성은 있어요. 어디까지 칠 가능성이 있냐. 지금 62동 평균선이 여기 있고 이전에 저항대 라인 여기에 형성돼 있죠.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친다라고 한다면 500원대 부근 한 490원이라든지 요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음봉으로 끝나고 내일도 음봉으로 나와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박스권 형태, 그러니까 이제는 악재도 한번 나왔고 기대감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횡보장세를 보여주면서 좀 재미없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리플도 우리 투자분들이 상당히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 리플은 급락할 때 차트도 필요 없다 이런 분들로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은 리플도 예전에 우리 투자분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지지라인을 받았고요. 새로운 지지라인 저점 라인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라인이 뚫리기 전에 요 라인이 만약 뚫린다라고 한다면 요 라인 뚫리면 위험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항 맞고 한 번 했다가 지지받다가 다시 내려가죠. 근데 급락이 나왔던 구간을 보면은 자, 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뚫리면서 급락이 나왔고 이 구간은 이전에 지지라인이었고 이전에 저항 라인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리플도 지금 전체적인 투자분들의 심리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투자분들 리플을 지금 중장기의 관점으로 가져가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분들은 오늘의 흐름 그리고 내일까지의 흐름을 보고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저항대 라인에 멈춰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만약 돌파된다 라고 한다면 리플을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라인은 한 490원 80원대 언저리 요 정도 62동 평균선을 살짝 돌파할 수 있는 언저리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부분입니다. 만약에 돌파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리플은 지금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리플도 많이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지만 지금도 엔진코인 뭐 비트코인 골드 디센트럴랜드 자 이렇게 올라가는 알트코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올라가는 것들을 밑에서 잡아서 기점을 잡아놓고 맥점을 잡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예전처럼 불나방 매매보다는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리플에 대한 영상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뭐 제가 방송을 하든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유튜브 영상을 찍든 해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말씀을 드려서 리플 보유자분들이 답답하지 않게 많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